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자기들 주장으로 또 2년 전 9,400만 원 피의 사실을 가지고 강내구 구속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위법 수집된 녹취록 증거만을 가지고 어설프게 그림을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회 수사 2부는 없는 증거를 쥐어짜고 조작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중단 마무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는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리수 기자, 다시 발길을 돌리는 모습 방금 봤는데 현장 상황이 좀 어땠어요? 네, 일단 지난번 청사 로비에서 발길을 돌린 조금 민망한 상황 이번에도 그랬죠.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유선 전화로 검사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만나기 어려우면 나라도 올라가겠다, 변호사라도 만나달라 얘기를 했지만 검찰은 협의된 바가 없다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송 전 대표는 변호사 면담도 안 되냐라고 변호에게 재차 확인을 받은 다음에 입장 3분 만에 다시 로비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 조사가 거부된 직후 9시 50분에 송 전 대표 자신의 SNS에 이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네. 200자 원고지 22장 분량입니다. 미리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 다 예견을 했는지 곧바로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5분, 10분 정도 단호한 어조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 송 전 대표는요, 중앙지검 앞으로 이동을 해서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금 전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 송영길 전 대표. 그런데 오늘 자리에서요, 검찰에게 이른바 깡통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반박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걸 두고 검찰은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 갈 때 한국 핸드폰을 폐기했어요. 한국 폰을 로밍했으면 전화 요금도 많이 나오고, 프랑스에서 구글 맵으로 약속 장소를 찾아가거나 뭘 할 때 프랑스 폰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한 유심 카드를 가지고 프랑스 폰을 썼던 거고요.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걸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인멸죄로 그건 처벌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김진인 변호사,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반박을 했는데 타당한 반박인가요? 아니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는데 네.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정당법 제50조의 그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매수죄입니다. 근데 네. 그게 1항하고 2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2항은 그 이제 돈봉투 사건이죠. 네.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주고받도록 지시한 사람. 그게 이제 일종의 교사로도 볼 수 있거든요. 교사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2항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그 2항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맞아요. 자기 사건에 있어서의 증거를 인멸하는 부분은 처벌받지 않는다 맞는데,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조국 정경심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명확하게 밝혔지만 교사의 경우에는 증거 인멸을 할 경우에 그거는 본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타인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죄가 성립한다. 이건 법원도 우리가 명백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그 기존에 버렸던 핸드폰에 있던 내용들, 이게 관련해서 교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 사건이니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프랑스에 가서 뭐 구글 앱이나 이런 걸 깔아가지고 이제 한국 폰을 가지고 쓰기가 좀 어렵다. 로밍하면 요금도 많이 나오고. 네. 이런 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통상 유학 가거나 뭐 장기간 체류할 경우 현지 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제가 이제 공무상 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시는 뭐 정치인분들이나 유학 오시는 분들하고도 좀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정치인분들은 외국에 유학 가거나 할 때 왜냐하면 한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도피나 이런 게 아니고 잠시 이제 떠나서 뭐 휴식을 취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뭐 사람마다 거기에 이제 다를 뭐 수도 연락처나 있겠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버리고 가서 새로운 핸드폰만 난 써야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당히 거의 드물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고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합당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추론을 하자면 마침 유학하게 된 김에 이제 관련 증거들도 있는 이거를 이 핑계에 그냥 다 버려놓고 가서 핸드폰 새 거 만들어 놓고 쓰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와서 약 일주일 정도 쓴 폰을 제출을 한 거잖아요. 이게 법리적으로도 지금 법리적인 설명도 맞지 않고 현실도 맞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기존에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제출하는 게 정확한 거지. 지금 이 설명은 전혀 현실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김지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분석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유미 부위원장. 네. 가장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자꾸 검찰 가는 겁니까? 일단 본인이 프랑스에서 급히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 예정돼 있던 일정을 전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검찰 수사가 좀 초를 다툰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또 한 축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지난번에도 발길을 돌렸는데 이번에도 간다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시민들께 본인의 입장을 한번 상세하게 전하고 싶었던 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휴대전화 이 부분 어떤 깡통폰이 제출된 경위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자기가 자기 것을 없애거나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고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기도 하고 뭐 태영호 의원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본인 휴대전화를 수사 협조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 동안 피 흘린 그 사람들의 성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이 같은 잣대를 보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이진복 수석이 당신 강남에서 공천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을 엄호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태영호 의원이 그 이후에 일본의 외교 청서 등을 두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나온 부분 비판하는 목소리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공천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녹취, 이정근 녹취록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는 왜 이쪽만 향해서 수사가 되느냐라는 그 형평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도 좀 비슷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판단력이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아닌가. 이게 이 잠잠한 기다림의 시간 견디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수사가 점점 옥죄어 오니까요. 하지만 수사의 순서상 송영길 전 대표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돈 봉투를 만들고 준 사람들, 받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수사한 다음 마지막 퍼즐로 검찰이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후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론에도 도움이 안 돼요. 탈당했다고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를 민주당 사람 아니라고 국민 누가 여기겠습니까? 계속해서 돈봉투 문제가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뭔가 검찰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처럼 만들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식일까? 오히려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본인에게도 낫고 민주당에게도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의 패널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얘기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여서 수사는 안 하고 정권 사병 역할만 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도 또 나오셨나요? 예. 다음 주 초에 송영길 대표님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헌법상 방어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증거인멸로 처벌을 하려면 장관님 먼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인가요? 예. 자, 이렇게 조사를 원하는 송영길 전 대표 언제 과연 조사가 이루어질지 그 시간 저희도 한번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당 인사에 대한 또 다른 뇌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 검찰이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지숙 기자, 이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이 또 다른 현금 흐름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 바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다달이 3천만 원씩 2년 동안 이 용돈 성격의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총 액수 모두 합하면 7억 원이 넘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준 돈이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금 검찰은 실제 출금 기록과 이동 동선 등을 일부 확인한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정말 이 돈을 이해찬 전 대표에게까지 전달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장진아 최고위원, 지금 어쨌든 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나왔는데 이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하다고 보세요. 돈 줬다는 진술을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얻게 되는 이익이 별로 없잖아요. 처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나긴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하나둘 아껴왔던 진실을 이제 주머니 속에서 꺼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쌍방울은 저 이해찬 전 대표와 직접 연관이 있는 무슨 평화재단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아시아 평화재단. 이런 것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관계를 유추해 볼 때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이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기 전에는 누가 뭐래도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경기도 부지사로 임명한 게 이재명과 이해찬이 손을 잡은 증거다라고 정치권에서는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을 연결 통로로 삼아서 이해찬 전 대표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매달 3천만 원의 거액을 전달했다라는 건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말 그걸 전달했는지 아니면 배달 사고를 내서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운 것인지 그 부분은 추가적인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이 수사로 또 밝혀내야 되겠죠. 장윤 부위원장, 혹시 이해찬 전 대표 측 입장이 혹시 있나요? 일단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연락은 잘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의 흐름과 그 시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돈이 건너갔다는 그 시작점이 2020년 4월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갔다는 건데 총 7억 원이 넘는 돈이 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전 대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떠한 공직도 맡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돈을 줄 동인이 기업으로서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 돈이 간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가 사실 언론에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공백이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은요 어떻게 또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